개방 220일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요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다. 선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새로운 지역,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항상 있게 된다. 그러나 기대만큼 좋은 친구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다. 한 개 주만 해도 한반도에 2개가 넘는 게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네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특별한 관광 도시가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선교 활동은 정해진 지역에 정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러시아 비자가 만료되어 새롭게 비자를 받으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가에 앉아 공항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앉았다. 엄마와 아들 같아 보였다. 나는 서툰 러시아 말로 인사를 먼저 건넸다. 첫 인사만 툭 던지고 반응을 보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본 나의 경험의 결과라고 나 할까. 웃으며 인사를 건넸더니 아들은 무뚝뚝하게 인사를 받았고 옆에 있던 엄마는 아주 환영하며 인사를 받아주었다. 엄마의 반응을 보고 이야기가 조금 진전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며 두 번째 질문을 건넸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한국 가는 비행기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어서 대답이 뻔했지만 그래도 물어보았다.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뉴욕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이 아니라 미국의 뉴욕에 간다는 것이다. 이 모자는 이곳 연해주 사람이 아니고 캄차카 사람들이었다. 캄차카는 러시아 북동쪽에 있는 아주 큰 반도로 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갖춘 지역으로만 알고 있었다.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 블라디를 거쳐 인천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뉴욕으로 간다고 했다. 엄마의 이름은 악사나로 50대였다. 약사라고 본인 소개를 먼저 할 정도로 아주 당당하고 똑똑한 여성이었다. 아들은 에밀이고 17세였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세상을 넓게 보라고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이국으로 여행을 가는 중이라고 했다. 에밀은 앉은 키만 봐도 키가 무척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2미터가 넘는다고 했다. 나도 간단히 이름과 직업, 그리고 한국 사람임을 밝혔다. 비행기가 이륙하고도 대화가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도 처음이고 미국도 처음이라 긴장한 듯이 보였다. 나는 한국에 대해 잘 설명해 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도 뉴욕은 아니지만 서부, 중부까지는 다 여행해 봤기에 그 또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다. 한국과 미국을 잘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들은 긴장을 조금 풀면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엄마도 약사, 누나도 약사,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약사인 약사 집안이었다. 할머니도 병원 일을 하시고 있다고 했다. 아들에 대한 엄마의 기대는 세상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마찬가지인지 외아들 에밀에 대해 거는 기대가 무척 컸다. 영화 슈퍼맨 주인공처럼 잘생긴 에밀은 아주 과묵했다. 반대로 엄마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다. 나는 서툰 러시아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계속 질문을 던졌다. 엄마는 아들이 법관이나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에밀에게 너의 희망 직업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뜬금없는 대답이 나왔다. 큰 꿈을 갖고 에밀을 미국에 데리고 가는 엄마의 표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때 잠깐 우리의 대화가 멈추게 되었다. 엄마와 아들의 생각 차이가 너무 큰 것을 알고
나는 대화 주제를 바꿨다. 에밀에게 어떤 운동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자전거, 묘기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사춘기 소년이 확실히 맞았다. 아무튼 이들 가족 간의 고민까지도 나는 듣게 되었다. 홀로 계신 엄마가 고집이 너무 세다는 것에서부터 딸의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악사나의 입담은 한국에 착륙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같이 인증사진을 찍고 연락번호와 메일 주소도 교환했다. 나의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캄차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복숭아꽃, 목련꽃, 한국의 맛있는 과일들을 보여주었다. 악사나에게서 소녀 같은 동경의 눈빛을 볼 수 있었다. 나도 그들의 핸드폰을 통해 캄차카의 자연을 만났다. 방송에서 보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5,000m가 넘는 고산 지대의 만년설, 붉은 곰, 연어떼, 활화산, 킹크랩. 우리는 같은 지구에 살면서도 생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그러한 것들을 늘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를 부러워했다. 우리의 대화는 2시간이 넘도록 그칠 줄을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신기해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나는 여행 중에 만나는 인연이 오래가는 법이 없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각자 자기만의 생활이 있고 성격과 문화 그리고 환경의 차이가 있기에 다시 만난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우리는 나란히 출국장으로 나왔다. 그들은 미국행 비행기로 환승해야 했기에 소지한 손가방만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한국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아침 뉴욕으로 출발하는 일정인데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가는 길을 몰랐다. 공항 직원에게도 물어봤지만 러시아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약된 호텔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호텔에 전화를 걸어보니 3층 출국장에 지정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픽업을 하러 오겠다고 했다. 우리는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 승합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그들을 픽업할 차가 왔고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공항까지 데려다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호텔 직원의 이야기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른다. 그들이 공항을 떠나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나는 집으로 오는 버스에 올랐다. 그 후 우리는 아주 가끔 SNS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정도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뉴욕을 관광하는 사진, 캄차카로 돌아가 겨울을 맞이하는 사진, 가족 사진, 친구 사진들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는 가운데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9월 무렵에 나는 서로 편지만 주고받지 말고 휴가 기간에 한국에 올래?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5분 만에 좋다는 답장이 번갯불처럼 왔다. 그럼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를 산 후에 도착 시각을 나에게 알려주면 공항으로 마중 나가겠다고 했다. 캄차카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은 멀고도 멀다. 비행기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하고 하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정확히 일주일 후 악사나와 에밀은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다. 사흘 동안은 호텔에서 지내며 관광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집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다. 그래서 남은 7일간의 일정을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소화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멀리서 귀한 시간을 내어 이곳까지 왔으니 그냥 관광만 하다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하셨다. 곧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데 학과를 정하지 못한 에밀은 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좋다고 했다. 그는 엄마와 함께 사흘 동안의 금식을 무난하게 해냈다. 에밀은 그 기간에 꿈을 꾸었다. 자전거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꿈이었다. 무사히 사흘간의 금식 기도를 마쳐준 에밀과 악사나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감사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생명 가운데 고요히 움직이는 성령의 감찰하심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또 하나가 되는 것이다. 10일간의 한국 여행은 우리의 더 많은 앞날을 예약하는 중요한 기간이었다. 떠나는 날 그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왜 그렇게까지 아쉬웠을까? 아마도 그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주님께서 나와 나의 동생 마태를 캄차카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악사나에게 편지를 썼다. 악사나는 나와 마태가 캄차카에 가겠다고 하니 너무 좋아했다. 캄차카 반도에 가는 길에는 육로가 없다. 오직 비행기와 배로만 갈 수 있다. 핵잠수함 기지가 있는 군사적 요충지여서 악사나가 거주하는 지역은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민통선 너머와 같은 곳이었다. 캄차카는 크게 나누어 세 도시가 있다. 악사나는 군사 도시에 딸은 가장 큰 도시에 살고 있고 악사나의 엄마는 가장 작은 도시에 혼자 살고 계셨다. 그러니까 반도 안에 세 도시가 있는데 가족들이 그 세 도시에 각기 흩어져 살고 있는 것이었다. 할머니 집에서 우리는 여장을 풀고 한 달 예정으로 캄차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 문제가 있었다.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일꾼들이 재료만 사다 놓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술꾼들이었던 것 같았다. 아무튼 문제가 생겨서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도착한 첫날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다. 캄차카 강에 강물이 말라서 물고기 떼가 펄쩍펄쩍 뛰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지하수가 터져서 순식간에 말라버린 강에 강물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다시 푸르른 물 속에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는 꿈이었다. 이 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생명수를 주시는구나.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큰 복병이 생겼다. 악사나의 엄마, 곧 에밀의 할머니는 매우 무서운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과거 종합병원 관리직을 하셨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을 손으로도 안 하고 입으로만 하였다. 그것도 순전히 일방통행식이었다. 말도 잘하지 못하는 두 한국 청년이 조금만 고함을 질러도 예, 예 하며 순종하니 자기 세상을 만난 것 같았다. 우리는 완전히 꽉 잡혀서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선교하러 와서 싸울 수도 없고 호텔도 없으니 숙소를 옮길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악사나에게 갈 수도 없었다. 동생 마태는 나만 보면 왜 자기까지 이 먼 곳에 데리고 왔느냐면서 원망스런 눈길을 보내곤 했다. 동생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끼리 서로 한국말도 못하게 통제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뉴스를 보지 않으면 혼이 났다. 일찍 자도 혼이 났고 늦게 자도 혼이 났다. 한국말을 해도 혼이 났고 말을 하지 않아도 혼이 났다. 4주 동안 마태는 군대보다 더 힘든 기간을 보냈다고 고백했다. 물론 나도 힘들었다. 한 번은 너무하다 싶어서 거역을 했는데 막상 거역을 하고 나니 금방 후회가 되어 주님, 할머니의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만 녹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정말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얼음이 녹듯이 할머니의 성질이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 우리가 떠나오던 날 우리에게 절대로 자신과 함께 한 달을 살 수 없을 거라 던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의 볼에 입을 맞춰 주었다. 잘 참고 견딘 동생 마태와 내가 스스로 자랑스러웠다. 할머니 덕분에 러시아어 실력도 많이 늘어나 있었다. 할머니 집 리모델링도 우리 둘이서 완벽하게 끝냈다. 한국 청년들과 75세 러시아 할머니가 한 달 동안을 같이 지낸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퍼진 모양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과 행동 하나하나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던가. 할머니의 완고하기만 했던 벽이 허물어진 것은 두고두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안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8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